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3학년 발달의 키워드는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의 분리는 전체성에서 개체가 떨어져 나온 상태의 분리입니다. 전체 속에 있을 땐 알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자의식이고요. 그렇다면 3학년은 어떻게 해서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을까? 반감에 시겨서 밀쳐내지는 힘에 의해 튕겨져 나와서 그런 걸까요? 자의식은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반감이지만 1학년에 비해 발달한 인지가 자기중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네,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만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밖에 나와 집마다 밝혀진 불을 보면 저 집 하나하나에 내가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있다면 내가 아닌 것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고 주의가 맞춰지는 게 나이고요. 나를 인식하는 거죠. 인지 발달은 피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피아제는 생물학자이며 심리학자여서 사람은 발생학적으로 알아가는 존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전제에 동의합니다. 물론 피아제 이론이 100년 넘게 인지 발달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도 해서이지만요. 발달이 모든 어린이에게 같은 시기,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3학년쯤 되면 전도식기를 지나 구체적 조작기에 이릅니다. 학년에 따른 인지 발달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 조작기의 시작을 알리는 3학년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텔레학교 영상을 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교육에 관심도 많고 성향도 비슷해 여러 이야기를 즐겁게 했습니다.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구체적 조작기니까 많이 만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조작을 해봐야 머리에 남는 거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분은 조작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기계나 물건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만 인지 발달에서 조작은 감각적 조작을 포함하여 그 결과로 인지에서 똑같은 과정을 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operational, 조작적이라는 말은 실험이나 실습과 비슷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해보셨을 알코올 램프 사용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어린이가 알코올 램프를 직접 만져서 사용법을 알게 되었으니 구체적 조작으로 인지 과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 조작으로 알코올 램프 사용법을 알았으니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켜면 램프에 불이 붙을 겁니다. 아, 램프 안에 알코올이 있고 밖으로 이어진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구나 하는 거죠. 요정이 나타나 불씨를 나누어 주었거나 마술사가 내 콧기름과 숨결을 모아서 불을 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전 도식기 어린이들이 하는 상상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조작을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 있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조작적으로 만들어서 남들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이라는 걸 알긴 하죠. 하지만 모닥불은 보았지만 알코올 램프 불은 못 봤습니다. 불이 붙는 건 같지만 그것이 알코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코올이 있으면 불이 붙어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은 분명한 조건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면 조작에 있어서 범위와 과정은 더욱 분명한 조건이 있고 명확한 순서와 이론으로 다른 여지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내용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닌 좀 더 단순하고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수준을 다룬다고 하여 구체적이라는 말이 덧붙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하실 겁니다. 사실이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의 발달을 보면 어린이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도식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식기가 아니어서 조작을 할 수 없어서 도식을 못 만드니까 전도식기라고 하거든요. 도식은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죠. 오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게 오리에 대한 도식입니다. 알콜 램프 사용법 하면 켜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분은 뚜껑을 닫았다가 열고 다시 닫는 것까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구체적 조작의 도식이죠. 우리 안에 이런 도식들, 생각, 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전도식계에 있는 어린이도 알 건 압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알콜 램프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니 램프 같은 요술 램프를 떠올리고 그 안에서 요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이런 걸 상상적 사고라고 하죠. 부족한 사고를 상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또 중력의 작용을 모르는 전도식계 어린이는 자기가 컵을 바라봤더니 책상에서 떨어져 깨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한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이기도 하고 중력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컵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인공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컵에 마시기 싫은 우유가 담겨 있었다면 미움받은 우유가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컵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갔나요? 모든 것이 자기처럼 살아있다고 여기는 무랄론적 사고에서는 가능합니다. 전도식기 어린이의 사고 발달을 돌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머릿속에 과정을 거치는 구체적 조작에 의한 사고가 발달의 결과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구체적 조작계에 이른 어린이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이 아닌 자기중심성, 인공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 같은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도식을 배우면서 이전에 두드러진 특성으로 현상을 받아들인 직관적 사고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요. 3학년 어린이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인지 발달에서 구체적 조작기를 하며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림 A가 전도식기 어린이가 자신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와의 연결에서 상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와의 거리나 관계도 나의 직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림 C에서 어떤 왜곡인지 알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작은 편이고 두 개가 묶여있는 세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전도식기 어린이 사고는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곡은 상상이나 환상, 감각적 입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거짓말일 때이죠. 또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도덕성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다그치지 말아주셨으면 당부드렸던 겁니다. 전도식기 어린이의 인지 발달이 그런 겁니다. 구체적 조작계에 이른 어린이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계의 유목화, 서열화로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나무막대지만 가운데가 길쭉한 것도 있고 오목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막대구나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게 유목화입니다. 서열화는 큰 것이 7개이고 작은 것이 2개 있어 크기에 따라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개수로 서열하면 4개, 3개, 2개의 순서가 될 수 있겠죠.
전도식기인 1, 2학년의 어린이도 모양을 구별하고 크기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범주로 묶어 관계를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는 자신과 전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의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관계학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체적 조작기 어린이의 사고 수준입니다. 전체에서 내가 보이고 주의를 모으게 됩니다.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이죠. 게다가 자신의 모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인지 발달로 말씀드리면 보존 개념입니다. 내 모습은 A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면 B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우면 C처럼, 세로로 세우면 D처럼 보일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도 변함없는 자신이 인식되는 건 이런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 발달에 기인합니다. 3학년 어린이는 인지 발달 후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고 자기에 관한 생각을 가지지요. 자기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남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나와 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치에서는 산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자리로 가서 산을 봤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망 수용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심이 되는 능력이 구체적 조작기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분리되어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것을 보지만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점을 나누는 건 성격 좋은 사람, 사회성을 기르는 데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지를 발달시키는 데 더없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식이 기억나실 겁니다. 개념 같은 것이죠. 생각의 틀, 윤곽이고요. 한 가지 도식만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도구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식,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도식을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아제는 적응이라고 했고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죠. 그래서 물에 사는 건 다 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인지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도식으로 맞춰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개념들을 끌어와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에는 어류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고래가 어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적응 중 동화입니다. 동화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만났을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래는 뭐지? 고래는 다른 물고기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래는 물에 살더라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포유류가 되는 거구나 하고 새로운 도식이 생깁니다. 인지적인 불균형이 평행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조절이라고 하고 조절의 과정에서 도식은 질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피아제는 인지, 도식은 동화와 조절을 거치며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적응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를 만난 어린이는 나의 도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린이의 알미고 어린이의 세상입니다.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를 위해 세상을 펼쳐주는 어린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